오늘은 우리 구독자들처럼 키 작은 찐따남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키 작남들은 항상 말을 할 때 키를 반올림해서 말합니다. 저는 살면서 키가 170인 남자는 수도 없이 봤지만 169라는 남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남자 무리에서 서열이 좋은 나 났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절 조용히 복도만 걸어다녔을 뿐인데 시비 걸 인적이 많습니다. 일진들이 장난쳤을 땐 웃지만 키 작남이 똑같은 장난을 치면 개정색하면서 욕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상상 속에서는 이미 그 시비걸 애들 좋은 나 쥐어 터져서 앰뷸런스 실려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키가 너무 작으면 다른 개 족밥 찐따 새끼들도 키 작남들을 자기보다 한 수 아래로 봅니다. 그리고 말싸움을 하면 상대방 입에서 항상 야 이 존만한 새끼야! 라는 말이 날아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달려들려고 해도 상대방이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반의 키 작은 친구와 키 큰 친구가 맞짱을 뜬다는 소리가 들리면 아주 높은 확률로 마음속으로 키 작은 친구를 응원합니다. 레스토랑 또는 카페 같은 알바 면접을 가면 항상 떨어집니다. 대부분 저런데 면접 보러 가는 걸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현실이긴 하지만요. 이유는 딱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극악의 확률을 뚫고 못생긴 여자와 연애에 성공했는데 여자친구랑 같이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다른 키 큰 남자 여자 커플이 걸어오면 여친이 자기를 은근히 부끄러워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도 키보다는 비율이지. 맨날 첫날 이딴 소리 짓거리고 다니는데 실상은 키가 존만하면 비율도 존망한 개찐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꼭 이런 애들이 임시완 지드래곤 같은 키는 작지만 돈 많고 잘생긴 연예인들을 자꾸 언급합니다. 이 새끼들이 제일 비이용신 같아요. 지디랑 자기는 애초에 사는 세상부터가 다른데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키에 딱히 컴플렉스가 없는 척을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 누구보다 키에 진심이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키가 작아도 잘생기고 매력이 있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키까지 크면 더욱더 좋습니다. 같은 무리의 남자인 친구들이 자기를 귀여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족같아 하죠. 그리고 친구들이 팔걸이로도 많이 씁니다. 모든 키 장남이 연애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연애를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키가 작습니다. 높은 확률로 키에 대해 열등감이 오집니다. 그래도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자기가 여동생이 있다면 옷을 같이 입어도 사이즈가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불만 있으면 맞짱 뜨게 덤비세요. 물론 키 160 이하 몸무게 40kg 이하 키 장남 개찐따들만 받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안녕하세요. 나재민입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진지해 보이는 걸 가장 두려워하고 언제 어디서나 태연하고 쿨한 사람이 승리자라고 생각하는 풀찐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순전히 재미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진지하게 반응을 하거나 열폭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개찐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쿨찐들은 그 특유의 이상한 성격 때문에 일방적인 친구들과 어울리더라도 무리 내에서 금방 버림을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대체로 친구가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성격이 온순하며 자기보다 만만한 찐따 친구와 함께 놉니다. 하지만 같이 급식을 먹거나 남들의 시선이 많은 곳에서 같이 찐따 친구와 돌아다니면 같이 다니는 친구가 쪽팔릴 때가 많습니다. 초딩 때 애들이 불닭볶음면 먹고 맵다고 그러면 꼭 지 혼자 아닌데, 난 괜찮은데. 이러면서 분위기를 망칩니다. 다른 찐따들에 비해 갈굼을 당하거나 친구들에게 쥐어터지는 횟수가 가장 많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시절 특유의 개띠꺼운 말투와 성격 때문에 자신과 비슷한 개찐따 등은 물론 일진들에게까지 찍혀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말 없는 개찐따가 되고 그걸 집구석 들어가서 인터넷과 엄마한테 풀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쿨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자신은 쿨하다며 말싸움을 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사실 정말 자신이 쿨하다면 저런 별거 아닌 소리쯤은 신경 쓰지 않고 쿨하게 넘어가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넷상에서 말싸움을 자주 할 때 대체적으로 자존심에 비해 머리가 돌대가리인 경우가 많아 자신의 논리가 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1절만 노잼, 과몰입 노노, 한 줄 요약, 팩트. 이런 식으로 쿨진들 특유의 쿨한 척 우기기를 시전합니다. 쿨진들 특유의 말투를 살펴보자면 인싸들은 대화를 할 때 대화의 흐름과 분위기를 중요시하는 반면 이들은 팩트에 너무 목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날씨가 너무 춥지 않아? 그러게 롱패딩 사야 되는데 어떤 게 좋을까? 날씨가 너무 춥지 않아? 겨울이니까. 대충 이런 식입니다. 저런 말투 하나만 고쳐도 인생이 훨씬 잘 풀릴 텐데 굳이 왜 저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재민입니다. 오늘은 짝사랑하는 찐따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찐따들은 현실에선 아무 말도 못하지만 넷상에선 매우 대담해집니다. 이 증상은 짝사랑을 하는 여자한테도 포함되는데요. 페북의 에스카 같은 익명을 이용해서 초편화 초탐을 올려달라고 구걸합니다.
하지만 조패를 눌러도 반응이 없거나 연락이 오더라도 여자가 말을 잘 이어나가려 하지 않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사하고 몇 마디 주고받다 연락이 끝나버립니다. 카톡이나 페미로는 그나마 말이라도 걸어보지만 막상 교실이나 복도에서 지나가다 마주치면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정말 힘겹게 용기 내서 마주치면 인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녕. 단 두 글자만 말했을 뿐인데 목소리가 갈라지고 개친다 티가 팍팍 납니다. 방학만 했다 하면 운동하고 키 커서 멋있어져서 돌아오겠다고 다짐합니다. 방학 동안 짝사랑하는 여자를 떠올리며 줄넘기 좋은 날 열심히 합니다. 막상 계약하고 학교 다니면 말도 제대로 못 붙이면서 맨날 멋지게 고백하는 망상하다가 남친 생기면 바로 짝녀에서 쌍년으로 변합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재민입니다. 오늘은 짝사랑하는 찐따 특징 2편입니다. 일단 이들은 대체로 금사빠입니다. 짝사랑을 할 때 굉장히 높은 빈도로 첫눈에 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이버나 유튜브에 짝사랑할 때 듣는 노래 검색해서 좋은 나 듣습니다. 댓글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자신과 같은 처지인 사람이 많은 것에 위로를 받습니다. 이불 속에 숨어서 질질 짜는 찐따들도 가끔 있습니다. 여자에게 다가갈 용기는 없어서 혼자 끙끙 앓기만 하다 결국 옆반 존잘 친구나 일진에게 빼앗깁니다. 짝녀가 페북 프사를 바꾸면 인싸 남자애들이 댓글 다는 거 싹 다 훑어봅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썸 타는 듯한 남자가 보이면 혼자 초조해하며 그 남자 페북 염탐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페북에 연애 중이나 카톡, 퍼플 프사가 올라오면 억장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매일 SNS 염탐을 하며 헤어졌는지 수시로 체크합니다. 만약 헤어지더라도 연락할 용기가 없으니까 카톡 잘못 보낸 척 또는 우리 역사 시험범위 어디야? 같은 별 쓰잘데기 없는 일로 연락을 합니다. 호의와 호감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조금만 나에게 잘해줘도 두근두근거립니다. 상대방은 별 뜻 없이 호의를 베풀어도 혼자 오만가지 망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재민입니다. 오늘은 반장 선거할 때 찐따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우수한 애들 모임 받은 스펙 쌓으려고 자진해서 반장 선거도 나가고 학생회장 선거도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에서 반장 뽑을 때 되면 출마자가 거의 없고 정적이 흐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얘들아, 그럼 반장 추천할 만한 사람 없니? 라고 말을 합니다. 찐따 경력이 오래된 고인물 찐따들은 이미 여기서부터 좆됨을 감지해버립니다. 일진 애들이 나 추천할 것 같은데. 버리면서 벌써부터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반에서 준 1진급이나 유머 담당인 애가 찐따를 지목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리둥절하고 반 애들은 이 새끼가 찐따인 걸 알기 때문에 킥킥 웃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찐따를 제물로 삼아서 애들한테 조리돌림 존나 당하고 나면 정적이 흐르던 반 분위기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슬슬 진짜로 반장 할 만한 애들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장 투표가 시작됩니다. 찐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 혹시나 버리면서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투표는 한 표나 투표받고 반장 선거 개털립니다. 속으로는 역시 그럼 그렇지. 근데 나 찍어준 저 한두 명 누구지? 버리면서 존나 궁금해하며 한편으론 고마워합니다. 이게 찐따에게 너무 가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찐따에게 해피엔딩입니다. 만약 반 애들이 선동 오지게 해서 투표를 찐따한테 몰아줘서 진짜로 찐따가 반장 선거에 당선되어버리면 선생님이 정색하면서 장난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투표하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재민입니다. 오늘은 나이별 예상 찐따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0대입니다. 페이스북에 몸매 좋은 여자가 사진을 올립니다. 댓글은 달고 싶은데 개찐따라 여자한테 할 줄 아는 말이 없어서 오야! 이딴 말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재민이의 페북 프로필을 들어가 보면 매우 높은 확률로 푸사는 여자 아이돌, 호그와트 마법학교 또는 좀비 고등학교 재학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빠꾸 없는 재민이들도 보입니다. 와! 빨통 존나 크네! 다음 20대입니다. 어떻게든 이쁜 여자랑 말이라도 붙여보고는 싶은데 남친충이 되고 싶진 않고 집착 안 하는 쿨한 남자인 척 보이고 싶어서 야 가려다 크크. 이딴 개병신 같은 댓글을 답니다. 이래놓고 지 혼자 와, 나 좀 쩔었다. 버리면서 뿌듯해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30대가 되어서도 이러면 대가리 어딘가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야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 자신감이 없고 소심해서 너무 야해요. 이딴 식으로 댓글을 답니다. 대부분 개못생기고 프로필 사진은 괴상한 각도에서 누리끼리 한 필터를 사용해서 찍습니다. 프로필을 둘러보면 매우 높은 확률로 무슨 개 듣보잡 회사 실장이라고 써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대 젊고 몸매 좋은 여자랑 어떻게든 친해지고 싶어서 여자가 사진 올릴 때마다 칭찬해줍니다. 고십니다. 이딴 글 남깁니다.
프사는 매우 높은 확률로 동네 집 앞에 있는 산 올라가서 찍은 등산 프사입니다. 60대. 페북을 도대체 어떻게 가입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개빠꾸 없습니다. 너 유통이 맘에 드는군. 번호 좀 알려다오. 미친 자식, 아재요. 정신 차리쇼. 야이 씨발려나 싫으면 꺼져. 자, 오늘은 내상 나이별 찐따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안녕하세요. 나재민입니다. 페이스북을 둘러보면 정말 여러 종류의 프로필 사진이 있는데요. 오늘은 페북 프사별 특징에 대해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연예인 프사. 매우 높은 확률로 개못생겼습니다. 방탄소년단 프사. 100% 확률로 여자 재민이입니다. 축구 프사입니다. 높은 확률로 찐따입니다. 만약 여기서 사진이 호날두다. 100% 확률로 축구 못하는 개찐따입니다. 외모 지상주의 프사입니다. 일진이 되고 싶은 싸움 못하는 멸치 개찐따입니다. 연애혁명 프사. 연애 못하는 급식 개찐따입니다. 대부분 개 때리고 싶게 생겼습니다. 커플 프사입니다. 웬만하면 찐따인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얼굴이 아니라 발 모아둔 사진, 손잡고 있는 사진이다. 매우 높은 확률로 남자 여자 둘 다 개찐따입니다. 일본 애니프사. 말할 필요도 없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개찐따입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왁구가 개박살 나 있습니다. 기차나 버스프사. 간혹 기차 유튜버들도 보입니다. 애니사진과 쌍벽을 이루는 100% 확률로 개찐따입니다. 융통성이 없으며 주말마다 자꾸 지 혼자 여행 좋은 날 떠납니다. 존나 진지하게 생겼으며 농담을 하면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프사가 본인 얼굴인데 못생겼다? 자기가 평타는 치는 줄 압니다. 프사가 본인 얼굴인데 잘생겼다? 재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수 프사입니다. 성품이 올곧고 매사에 여유로우며 외모 또한 준수한 이 시대에 참된 인재입니다. 끝! 안녕하세요. 나재민입니다. 오늘은 키 작은 남자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키 작남들도 웃으며 볼 수 있도록 그냥 수위가 높은 말들은 다 빼버렸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옷핏이 개같습니다. 특히 수트를 입으면 말 그대로 대참사가 일어나므로 절대로 입으면 안 됩니다. 키가 작은 남자는 모든 면에서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얼굴도 평범한 편이고 직업도 괜찮고 운동도 잘하고 옷도 잘 입어도 키가 160이라고 하면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소개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나이가 30살 넘어가서 설거지 결혼을 위한 소개팅이 많이 들어옵니다. 남성미도 없습니다. 여자들이 봤을 때 자기보다 짜리몽땅한 남자에게 듬직함을 느끼고 남성성을 느끼기는 생물학적으로 어렵습니다. 사귈 수 있는 여자의 스펙트럼이 매우 좁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키가 작은 여자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10대, 20대 여자들은 최소한 자기랑 키가 똑같거나 큰 남자를 만나지, 그런 키 큰 남자를 놔두고 굳이 짜리몽땅한 남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 짜리몽땅한 남자를 만나는 여자라면 얼굴이 못생겼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자가 키는 작지만 다른 게 괜찮으니까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막상 사귀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고 현타가 오고 권태기가 오기도 하고 심한 경우 남자가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키가 작다 보니 여자도 이들을 남자로 잘 안 보지만 남자도 자기보다 큰 여자는 여자로 잘 안 보입니다. 정말 밑바닥 자존심으로 사귀는 여자보다는 커야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150대 성인 여자는 별로 없으며 남자에겐 깔창이 있다면 여자에겐 힐이 있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160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는 지구상에 이 세상에 없습니다. 키 작은 남자의 다른 점이 그나마 괜찮기에 그냥 키 정도는 참고 현실과 타협하고 만나는 것뿐입니다. 키란 신고 자기보다 작은 여자? 초등학생밖에 없습니다. 남자 무리에서 서열이 존나 낮습니다. 나를 깔보거나 만만하게 보는 애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친구들이 은근슬쩍 자신의 여친까지도 가치가 낮은 여자로 보기도 합니다. 일진이 찐따에게 장난을 치면 웃지만 내가 똑같은 장난을 치면 찐따가 나에게 덤벼듭니다. 키가 너무 작으면 개족밥 찐따 애들도 자기보다 나를 한 수 아래로 봅니다. 남자들의 세계에서 키 작고 왜소한 것만큼 만만한 상대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싸움을 하면 상대방의 입에서 항상 야 이 개 존만한 새끼야 라는 말이 날아옵니다. 개빡쳐서 달려들려고 해도 상대방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싸우게 되더라도 대부분 키가 작아서 얻어터집니다. 극악의 확률을 뚫고 연애에 골인했고 여자친구와 길을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키 큰 커플들이 걸어오면 존나 의기소침해지고 비교됩니다. 여자도 뭔가 모를 패배감을 느낍니다. 가끔 자신을 비웃는 웃음이나 키득키득 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속으론 개빡치는데 싸우면 지거 뻔히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거나 못 들은 척합니다. 그래도 키보다는 비율이라며 이런 소리를 자주 합니다. 현실은 키 작은 애들이 비율도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꼭 이렇게 키가 작은 애들이 임시완 지드래곤 같은 키는 작지만 돈 많고 잘 나가는 연예인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임시완 지드래곤은 그들과 다른 세상 사람인 걸 알아야 합니다. 본인은 키에 딱히 컴플렉스 없는 척합니다. 하지만 막상 신발을 보면 키높이 깔창을 깔고 다니며 사실 누구보다 키에 진심입니다. 물론 키가 작아도 잘생기고 매력이 있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키가 크다면 더욱더 좋습니다. 모든 키 장남이 연애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연애를 못하는 사람은 키도 작습니다. 마지막으로 꼬우면 맞짱 뜨게 덤비세요. 제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이겨도 키가 존만한 이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재민입니다. 오늘은 제 찐따 영상들을 보고 아, 그래도 나는 찐따는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자신이 찐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인싸라고 생각하나요? 모든 찐따 영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정말 개싹 찐따들의 공통된 특징만 모아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영상 시리즈들을 본 후에 자신이 찐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또는 자신이 찐따 특징에 포함되는지 생각을 하며 본 사람, 영상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시청한 사람은 그냥 모두 찐따입니다. 심지어 제 영상을 보고 공감을 한 사람은 찐따들 중에서도 탑급 개찐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소리를 듣고 기분이 불편하다면 의심할 여지 없는 정말로 탑급 개찐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소리를 듣고 댓글로 부들부들대며 반박을 한다면 사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탑급 개찐따입니다. 자, 당신이 키가 2m가 넘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이 키가 크다는 사실에 한치의 의심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이 차은우처럼 생겼다면 당신은 자신이 잘생겼다는 사실에 단 1%의 의심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유튜버가 외모에 대해 아무리 논리적으로 영상을 만들었든 간에 당신의 얼굴이 차은우라면 자신이 잘생겼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생각이 바뀐다거나 자신이 잘생겼는지 알아보려고 하거나 그런 사실을 깨닫는 행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런 영상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고 기만을 하면 했지 절대로 찐따들처럼 얼굴 시뻘개져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열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찐따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아보려면 지금까지 제 영상들을 보며 찐따들을 딱하게 여겼거나 우월감을 느꼈거나 마음속으로 찐따들을 기만하며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이 찐따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그냥 날먹하려고 메모장 펼쳐두고 뇌 빼고 5분 만에 개소리 나열한 건데 당신이 지금 이 영상조차도 진지하게 시청했다면 당신은 개찐따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당신이요. 지금 검은 화면 속에 얼굴 비춰지고 있는 바로 당신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재민입니다. 오늘은 찐따들의 수학여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방적인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가기 며칠 전부터 설레임과 기대감에 부풀지만 찐따들은 기대감이 드는 것과 동시에 걱정이 되며 불안감을 느낍니다. 본인도 본인이 수학여행 내내 구석에 찌그러져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불편한 시간을 보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여행을 가는 날 자기도 한번 나름대로 꾸며보고 싶다고 유튜브에 남자 봄코디 같은 걸 검색해서 난방을 걸쳐보기도 하고 평소에 안 입던 청바지를 입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경을 쓰고 학교를 가도 역시나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며 오히려 일진들이 이얼 우리 찐따 꼴에 꾸몄냐 크크 멋지네 이러면서 머리 몇 번 쓰다듬어 줍니다. 사실 곱하고 찐따 머리에 코딱지 묻힌 것입니다. 수학 여행을 가는 버스 안에서의 찐따의 생존 전략에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혼자 앉아서 속세에 관심이 없는 고독한 남자인 척을 하며 창문을 보면서 가기, 선생님 옆자리에 앉기가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찐따와 같이 앉는 걸 좋으나 싫어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보며 고독한 남자인 척 컨셉을 잡더라도 뒤에서 일진들이 뒤통수 몇 대 후려 밝혀주면 컨셉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고 자꾸 맞을까봐 움찔움찔하게 됩니다. 간혹 운이 좋다면 자기와 같은 처지인 개찐따와 같이 짝을 지어 앉기도 합니다. 여행지에 가서도 같이 돌아다닐 친구가 없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구석에 찌그러져 몰래 폰을 만지며 시간을 때우거나 다른 찐따라기엔 조금 애매한 찐따 무리에 은근슬쩍 꼽사리를 깁니다. 그렇게 겨우 무리에 끼어서 어떻게든 친구들과 한번 어울려보겠다고 억지로 텐션을 짜내며 발악을 해보지만 결국 친구들 뒷꽁무니만 졸졸 쫓아다니는 꼴이 되며 마음이 편하지 않고 자꾸 겉도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결국 1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무리해서 소외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수학여행 재밌게 다녀오라고 용돈을 챙겨주신 어머니 생각도 나서 죄송해지고 이런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내서 참으며 돌아다니다가 다른 학교 애들을 마주치면 다른 학교 애들조차도 이 찐따들을 개무시하고 뒤에서 킥킥대며 비웃습니다. 숙소에 가서도 찐따들의 비참함은 계속됩니다. 일진들에 의해 강제로 방을 교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정말 간혹가다 방을 교체하지 않고 인사들 방에 끼게 되어서 술자리에 은근슬쩍 꼽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 찐따는 마음속으로 그렇지. 나도 오늘 인싸들과 어울리며 찐따를 탈출해보겠어. 라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찐따가 아주 조금의 사소한 실수라도 하면 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놓치지 않고 야, 너 취한 거 같은데? 라고 말을 하며 찐따가 술 취한 것 같다고 빨리 들어가서 자라고 단체로 몰아갑니다. 찐따는 아니야, 나 안 취했어. 라고 말을 하며 술자리에 더 있으려고 하지만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하 돌려 말하니까 말귀를 알아쳐듣지를 못하네 눈치 없게 깝치지 말고 방으로 꺼지라고 이 찐따 새끼야 이럽니다. 그렇게 방으로 쫓겨나게 된 찐따는 이불 속에 파묻혀 몰래 훌쩍훌쩍거리고 있으면 착한 인사 친구가 방에 몰래 들어와서 너무 상심하지 말라며 찐따를 달래줍니다. 그렇게 마음이 한결 진정이 된 찐따 잠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찐따가 잠을 잘 때 애들이 찐따 바지 벗긴다는 소문이 들려서 찐따는 미리 대비를 해둡니다. 이런 바지 입고 가서 자기 전에 끈 존나 세게 묶어두고 잡니다. 그렇게 잠이 든 찐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가 자신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에 잠이 깹니다. 역시나 일진 애들이 찐따 바지 벗기려고 찐따가 바지에 묶음끈 낑낑대면서 풀다가 안 풀리니까 에라이 씨발 버리면서 찐따 뺨 한 대 후리고 다음 타겟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찐따는 거란의 침입을 막아낸 것 마냥 엄청난 뿌듯함과 희열감을 느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재민입니다. 오늘은 찐따들의 대학생활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눈치가 없습니다. 이런 찐따들의 패턴은 아무도 관심 없는 이야기 그냥 혼자 짓걸려댑니다.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정도를 모릅니다. 심지어 재미도 존나 없고 들을수록 짜증만 납니다. 학창시절에는 그래도 담당의 진 때문에 강제로 입 닫고 있었지만 대학에 와서는 아무도 자기를 웬만해선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남이 직접적으로 간섭하거나 개입하기 전까지 스스로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인터넷으로 가면 더 심해집니다. 병신 같은 얘기 지 혼자 신나서 1시간 동안 짓거려 놓고 더 끔찍한 건 그 이야기가 끝나면 혹시나 상대방이 제대로 못 알아들었을까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현실이었으면 그냥 아굴창 몇 대 얻어쳐맞고 찌그러져 있는데 인터넷이라 주먹이 날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봉인 해제해버립니다. 여자가 조금이라도 잘 대해주면 본인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여자애들이 찐따를 벌레 보듯이 보며 쓰레기 취급을 했다면 대학교에서는 다들 성인이고 철도 들었고 사회생활을 할 나이이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여자들이 찐따들에게도 웃어주며 말을 합니다. 찐따는 학창시절은 물론이고 인생을 통틀어서 여자와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여자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와서 여자들이 조금만 잘해준다 싶으면 마음속으로 이것이 바로 청춘. 이게 바로 대학생의 인싸 라이프. 버리면서 여자와 캠퍼스에서 뒹굴뒹굴대는 거 머릿속으로 상상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찐따들은 그냥 여자가 조금만 말 걸어도 이미 머릿속에선 손주까지 보고 왔다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이게 마냥 드립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진짜로 맞는 소리입니다. 결국 찐따가 여자한테 고백 공격을 하게 되고 그 여자의 자존감이 개박살 나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찐따는 포기하지 않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과에서 가장 만만하고 못생긴 여자한테 대시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차이는 게 대부분이지만 만약 사귄다 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깨지며 과에서 발정난 개쓰레기라고 소문만 더 안 좋아집니다. 친구가 없어서 밥을 혼자서 먹습니다. 간혹 가다가 화장실 변기칸에서 몰래 혼밥하는 개찐따도 존재하는데 여러분의 미래인이 팁을 좀 드리자면 씹을 때 아삭아삭 소리가 나는 김치나 깍두기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김밥을 시킬 때는 단무지를 빼달라고 해야 합니다. 아니면 단무지 씹는 소리 때문에 몰래 변기에 앉아서 밥 먹는 거 티가 다 납니다. 요즘은 그래도 혼밥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렇게 쪽팔리지 않으니 그냥 학식 먹으러 가도 괜찮습니다. 대학 동기들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을 미화해서 풉니다. 고딩 때 구석에서 찌그러져 있었으면서 대학 동기들 앞에선 고딩 때 술 먹었다느니 고딩 때 여자친구랑 뭐 했느니 개구라를 치지만 대부분 지어내거나 과장된 얘기여서 잘 들어보면 어딘가 허술하고 허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가 결국 누가 봐도 병신 같은 말실수를 해서 선배들한테 혼납니다. 또 혼나놓고 가오상하니까 그 선배 없을 때 동기들에게 자기 혼냈던 선배 뒷담 깝니다. 그리고 그 뒷담 깐 거 마저도 걸려서 또 뒤지게 혼나고 친구들 사이에서 아웃됩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또 그 사람들한테 내가 대학생활 때 제니 같은 여친 사귀었다느니 1대5로 싸워서 이겼다느니 이딴 개소리 짓거립니다. 대부분 현실이 불만족스럽거나 괴롭습니다. 그렇기에 대학도 왔겠다. 이번만큼은 찐따도 탈출하고 인싸가 되어보겠다고 다짐하지만 주제도 모르고 개깝쳐서 새학기 시작부터 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싸들은 눈치 있게 낄대 끼고 빠질 때 빠지면서 종강 파티나 과행사 등등에 눈치 있게 빠져주고 자신도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지만 찐따들은 존나 낄대 끼고 빠질 때도 낍니다. 그리고 인싸들이 대놓고 눈치를 줘도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현실은 개 밑바닥 시궁창 인생이다 보니 넷상에서 남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자신이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우월감을 느낍니다. 대학 동아리를 못 들어가기 때문에 동아리 대신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를 정하고 거기에 집단으로 의존하며 상주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과 못 엮인다면 가상의 집단 속이라도 있어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게 일베 사이트든 페미 사이트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며 곧 대학을 간 본인 미래일 것이라는 걸 모르고 마냥 낄낄대고 앉아있습니다. 지금 조금 찔렸을 텐데 애써 나는 아니겠지 거리면서 부정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재민입니다. 자, 오늘은 찐따의 천적, 찐따의 극카운터, 체육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찐따의 체육시간의 비참함은 수업 시작 전부터 존재합니다. 일진들이 자기 체육복 좀 빌려오라고 시켜서 다른 반에 가서 심부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반 애들에게까지 자신은 심부름을 하는 개찐따라는 이미지를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주기 때문에 매우 치욕스럽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체육을 밖에서 하지 않고 교실에서 하기 때문에 찐따들은 체육시간 전 마음속으로 항상 기우제를 지냅니다. 체육시간에 단체 줄넘기 할 때면 항상 타이밍 못 맞춰서 찐따 때문에 줄 걸리고 애들이 찐따를 존나 혐오스럽게 째려봅니다. 이 실수가 여러 번 반복되면 다른 애들이 옆에서 한숨을 푹푹 쉬기도 하고 대놓고 욕설을 퍼붓기도 하며 찐따를 단체로 조리돌림합니다. 가끔 피구를 시키는 체육 선생님이 있는데 보통 찐따는 구석이나 계단에 그냥 짱 박혀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구석에 찌그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진들이 맡긴 귀중품만 잘 보관하면 되기 때문에 찐따도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가끔 찐따를 공개 채용하는 선생님들이 존재합니다. 야, 다들 주목. 너희들 왜 찐따는 안 끼워주냐? 거리면서 강제로 찐따를 체육 활동에 넣어버립니다. 그렇게 찐따는 선생님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억지로 피구를 하러 끌려가게 됩니다. 피구할 때는 보통 구석에 존재감 없이 멀뚱멀뚱 서 있는 게 대부분이며 피구할 때 걸어다닙니다. 공을 피하려면 뛰어야 되는데 존나 의욕 없이 느릿느릿 걸어다닙니다. 그런데 존재감이 존나 없어서 그런지 은근히 오래 살아남습니다. 일찍 죽더라도 찐따는 공이 멀리 날아갔을 때 주워오는 따까리 역할을 합니다. 발 야구를 할 때는 공을 찰 때 신발까지 함께 날아갑니다. 간혹가다 공을 못 차고 헛발질을 하며 공 대신 신발만 날려버리는 개찐따도 존재합니다. 반 애들이 다 폭소를 하며 찐따를 비웃고 심지어 선생님조차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같이 웃습니다. 축구를 할 때 가위바위보 해서 팀원들을 한 명씩 데려가면 항상 마지막까지 찐따가 남게 됩니다. 반에서 공식적으로 쓸모없는 새끼 타이틀을 다시 한번 얻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찐따의 비참함은 끝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찐따를 데려가는 팀원 중에 아 씨발 왜 이 새끼랑 같은 팀이냐, 쟤랑 같은 팀 되면 나 오늘 게임 안 된다. 등등의 소리가 찐따의 면전에 대놓고 날아오기도 합니다. 축구할 때 공이 자기 쪽으로 날아오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팀 친구가 패스를 하려고 하면 제발 자기에게 패스하지 않길 바라며 나는 패스 받을 생각이 없다는 듯한 표정을 격렬하게 짓습니다. 만약 공이 자기에게 굴러오면 열심히 발로 차보지만 삑살이 나고 어디 개병신 같은 데로 날아가서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리고 아까 싫은 티 팍팍 냈던 일진이 아 씨발 이래서 내가 저 새끼랑 같은 팀 안 한다고 했잖아. 거리면서 짜증을 냅니다. 항상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드문 확률이지만 찐따가 개뽀록 터져서 자신에게 공이 왔을 때 패스를 똑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애들이 나이스라고 한마디 외쳐주면 바로 이때까지 욕먹었던 거 다 잊고 마음속으로 환호성을 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체육시간에서 찐따의 비참함은 수업 전, 수업 도중에도 있지만 수업 후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 축구할 때 기빨리고 심적으로 불안해 죽겠는데 또 시간은 존나게 안 갑니다. 이 시간들을 꾸역꾸역 버티고 결국 쉬는 시간 종이 치게 되면 찐따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드디어 해방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싸 새끼들이 신나서 골든볼을 외치며 쉬는 시간까지 쭉 이어서 축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자기는 찐따라서 마음대로 빠지지도 못하고 쉬는 시간까지 인싸들의 공놀이에 강제로 어울려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재민입니다. 오늘은 뚱뚱한 돼지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이슬 돼지님께서 자극 영상 하신다니 한번 야물딱지게 조져보겠습니다.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주둥이를 나불거리지만 정작 그 주둥이에는 자꾸만 인스턴트 음식이 들어갑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아 살찌는데 라고 항상 말을 합니다. 먹지를 말던가 살쪘다고 징징대지를 말던가 둘 중 하나만 해야 되는데 어차피 먹을 거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굳이 살찐다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래놓고 먹을 건 다 처먹습니다. 성인병에 노출이 되기 쉽습니다. 물론 자기는 안 걸릴 거라고 착각하며 오늘도 열심히 그 돼지 같은 입에 패스트푸드를 집어넣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뱃살이 디룩디룩 찐 사람들은 더위를 잘 타기에 조금만 끼어도 육수를 마구 뿜어냅니다. 샤워를 하더라도 뱃살과 뱃살이 겹쳐진 그 살 사이사이를 구석구석 닦기 힘들기 때문에 씻을 때 냄새가 납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원푸드 다이어트 있다고 들고 와서 삶은 계란을 하루에 20개씩 처먹어대니까 살이 빠질 리가 없습니다. 자기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라고 반박합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면 세계 3대 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네가 무엇을 물처럼 들이켰을까요? 체중계로 몸무게 재봤는데 자기 몸무게 높게 측정했다고 체중계 개패듯이 패서 강제로 0.6kg 감량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자기가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 착각합니다. 사실 살 빼도 개못생겼습니다. 차라리 살 빼서 복권 꽝인 거 들통 나기보다 살 빼지 말고 돼지인 상태로 자기가 복권인 척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음식이 눈에 보이면 일단 먹고 봅니다. 꽝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져 먹고 울며 겨자 먹고 달면 삼키고 써도 삼키고 음식을 가리질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마음만 먹어야 되는데 자꾸 이것저것 죄다 주워 먹습니다. 뚱뚱하고 못생겼으면 살 빼서 못생기기만 이라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합니다. 운동을 몰아서 합니다. 운동은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시험 공부도 아니고 몰아서 합니다. 하루 빡세게 운동하고 와, 오늘 땀 엄청 흘렸네. 거리면서 자기 자신이 대견하다고 상으로 치킨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 치킨엔 또 맥주지. 이러면서 맥주까지 처먹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아, 그냥 맥주 한 잔. 이건 술도 아니지. 버리는데 누가 봐도 술입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술입니다. 그럼 또 밥은 안 먹었다고 정신승리합니다. 왜냐고요? 치킨은 밥이 아니니까요. 자기 의지가 떡볶이 하나 못 이긴다는 게 너무 비참합니다. 결국 내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떡볶이의 힘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리화합니다. 돼지 고기를 먹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곧 자기가 먹고 있는 고기처럼 햄, 통돼지 바베큐, 족발 보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뱃살을 보고도 먹을 게 들어간다는 게 가장 신기한 미스테리입니다. 뚱뚱해서 관절이 안 좋아집니다. 운동은 안 하면서 살만 기룩기룩 찌니까 하체가 자기 몸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관절이 좋지 않습니다. 정말 힘겹게 다이어트 한 일주일 유지하더라도 어느 순간 현타 오고 개빡치면서 왜 내가 이딴 걸 해야 돼? 버리면서 이때까지 밀렸던 배달 음식 한 번에 다 처먹습니다. 매번 살 뺀다면서 자세히 보면 살이 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미스테리한 현상이냐고 물어보면 이거 벌크업이야. 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살크업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